캐나다 퀘벡의 도깨비 언덕에서 한 미국인 남성이 사랑스런 여자친구인 캐나다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만난 이 캠퍼스 커플은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도시처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들에게 서서히 암흑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과연 이 어둠을 헤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겨냈다면 어떤 해결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출신의 건축가 데이비드 브라운입니다. 올해 봄 이곳 캐나다 퀘벡으로 이주해 왔어요. 퀘벡에서의 제 새로운 삶은 7년 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 자료실에서 유럽 중세 건축 양식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때 한 여학생이 높은 서가 위에서 위태롭게 책을 꺼내려 하고 있었어요. 순간 사다리가 흔들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난 그녀가 바로 제 아내 제시카였어요. 캐나다 퀘벡에서 온 그녀는 역사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마침 18세기 프랑스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연구하고 있었죠.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고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시카는 저에게 고향 퀘벡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올드 퀘벡은 마치 동화 속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400년이 넘은 돌담길과 성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샤토 프롱트낙 호텔까지.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름방학이 되자 저는 제시카와 함께 퀘벡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좁은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17세기 프랑스 양식의 건물들,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영국 콜로니얼 스타일의 저택들. 건축가인 제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죠. 특히 여름 저녁이면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테라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재즈 선율이 들려오고 세인트 로렌스 강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죠. 겨울이면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 속 풍경이 되고 매년 2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퀘벡 윈터 카니발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퀘벡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크 디 바스티옹 드 라 랭이라는 공원은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퀘벡 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인데 웅장한 샤토 프롱트낙 호텔부터 세인트 로렌스 강까지 올드 퀘벡의 모든 아름다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죠. 아마 한국 분들은 도깨비 촬영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곳에서 저는 제시카에게 특별한 기억을 안겨주었죠. 제시카, 이 아름다운 도시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하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제가 반지를 꺼내자 제시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예스라고 답하는 순간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샤토 프롱트낙 호텔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완벽했어요. 결혼 후에는 보스턴에서 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꽤 성공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제시카의 눈빛에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퀘벡의 사진을 보거나 고향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녀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죠. 그러던 올해 초 장인어른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떻겠니?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살자는 제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1608년 우리 가문이 프랑스에서 처음 이주해 왔을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곳이야. 샹플랭이 퀘벡을 처음 발견했을 때 지어진 최초의 건물들 중 하나지.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런 역사적인 건물에서 살게 된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집은 17세기 프랑스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꺼운 석회암 벽과 가파른 경사의 지붕, 정교하게 조각된 창틀까지. 마치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 같았죠. 이 돌계단 하나하나가 다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지. 장인어른이신 로버트는 이 집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퀘벡 주정부의 문화부에서 근무하시면서 1985년 올드 퀘벡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큰 공헌을 하신 분이셨으니까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어와 영어 자료들을 직접 정리하시고 한 달이 넘도록 현장 실사단을 안내하시면서 이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헌신하셨다고 해요. 동네 어르신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버트가 아니었다면 우리 퀘벡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야. 그가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지. 하지만 문제는 겨울이 찾아오면서 시작됐어요. 이 오래된 저택에서의 첫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400년 된 벽난로와 낡은 라디에이터로는 도저히 따뜻하게 지내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올해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건강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오래된 벽난로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축농증이 심해지셨어요. 아침마다 끊임없이 재채기를 하시면서도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묵묵히 장작을 패고 계셨죠. 콜록콜록. 괜찮아, 이건 내 잘못이야. 벽난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걸 얼마나 잘 다루셨는지 몰라. 장모님의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차가운 바닥 때문에 증상이 자꾸 악화되었거든요. 밤마다 들리는 신음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벨라, 뜨거운 물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주무세요. 이러다 둘 다 아프면 어쩌나. 속삭이듯 주고받는 두 분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 제시카도 힘들어했어요. 임신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권했지만 밤새 추위에 떨다 보니 깊은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죠.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던 날 제시카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보스턴에서 살았을 때는 이곳 퀘벡으로 돌아오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매일 밤 추위 때문에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지 못하고 당신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 이런 제시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장인어른께 집 난방 공사를 제안해봤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매일 아침 거실 벽난로에 장작을 패서 넣으시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절대 안 돼. 이 집의 모든 것은 우리의 전통이야. 현대화니 뭐니 하면서 역사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건축가로서 저는 이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완벽한 집의 전통은 지키면서도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동문회 소식이었는데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대학교 동문회 소식에 첨부된 사진은 제 절친한 친구 수혁이 살았던 기숙사 전경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곳을 처음 방문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혁이는 저와 같은 건축학과 동기였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늘 젠틀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교수님들의 신임이 두터웠고 수업에서도 항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어요. 한국인 특유의 책임감과 끈기를 가진 친구였죠. 어느 겨울날 제가 수혁이한테 빌렸던 책을 돌려주기 위해 기숙사를 찾았어요. 수혁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는데 방 안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인상적이었죠. 이게 뭐야?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야.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지. 이 기숙사는 한국의 건설회사가 기부 체납 방식으로 건립하면서 온도를 적용했어.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써온 방법이야. 그날 처음 느낀 온돌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라디에이터나 히터와는 전혀 다른 몸을 감싸안는 듯한 포근한 온기였죠. 그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에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뭐라고? 한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난방 방식을 우리 집에 도입하자고?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은 퀘벡의 전통 가옥이야. 4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라고.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이 집을 지키며 사신 분에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한 것이 무례했나 싶었죠. 소식을 들은 이웃들의 반응도 매서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퀘벡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이 집의 동양의 난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장인어른의 기침 소리, 장모님의 신음소리, 그리고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내를 보며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수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답장은 바로 왔어요. 데이비드, 반가워. 내 상황을 들으니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우선 한국에 직접 와서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여기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면 온돌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제시카와 상의 끝에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에 전에 온돌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추운 겨울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수혁이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죠. 데이비드, 웬일이니?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오겠다고 하고? 수혁이가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물었어요.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네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난방 시스템 말이야. 그 온돌이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혁이는 우리를 종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퀘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보이는 독특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수혁이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특별한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몸이 순식간에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때? 온돌의 기운이 바로 느껴지지. 피곤할 텐데 좀 쉬어. 내일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날 밤 저와 제시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온돌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몸 전체가 따뜻하게 감싸지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 나 정말 깊이 잤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제시카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 호흡이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퀘벡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제시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불면증 때문에 새벽에도 뒤척이던 아내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상해요. 바닥이 따뜻한데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봄날 햇살을 받는 것처럼 포근하고. 그동안 이렇게 푹 잔 적이 있었나. 아내의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퀘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추위 때문에 잠을 설치며 고생하던 제시카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변화가 더욱 놀라웠어요. 장모님이 이걸 경험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관절염도 분명 좋아지실 것 같은데. 아침 식사 후 수혁이는 우리에게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온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사열을 이용한다는 거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 수혁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도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바닥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해. 현대식 온돌은 옛날처럼 불을 떼지 않아도 되고 온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특히 너희 집처럼 오래된 건물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 정말? 제시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도 이렇게 따뜻한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야.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유럽의 고성이나 성당에도 많이 들어가.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도 온돌 시스템으로 바꿨다더라. 며칠 동안 우리는 수혁이의 안내로 서울의 여러 건물들을 둘러보았어요. 현대식 온돌이 설치된 한옥 호텔부터 최근에 리모델링한 오래된 서양식 건물까지. 특히 100년 된 서양식 건물을 개조한 갤러리는 우리 집과 비슷한 구조여서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이 건물도 처음에는 난방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 오래된 벽을 보존해야 하는데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목재가 상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온돌을 설치하고 나서는 습도 관리도 되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아졌다더라. 수혁이는 우리를 데리고 보일러실까지 구경시켜 주었어요. 보일러실과 온수 파이프 시스템을 직접 보니 우리 집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시카가 감탄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걸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는 걸 보면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매일 밤 포근한 온돌방에서 숙면을 취하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밤 수혁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은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해.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거실에 모이게 되거든. 그 말을 들으니 퀘벡에서의 우리 가족 모습이 떠올랐어요. 추위 때문에 각자의 방에 숨어 지내던 모습들. 어쩌면 온돌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건 우리 집에서 쓰는 보일러 도면이야. 퀘벡으로 돌아가면 난방 전문가들과 상의해 볼 수 있게. 내가 한국의 업체도 소개해 줄게.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 수혁이는 자세한 자료들을 건네주었어요. 퀘벡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혁이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온돌이 유럽의 여러 역사적 건물들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 자료들. 이 모든 것이 장인어른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의 사례였어요. 최첨단 공연장이면서도 전통적인 외관을 해치지 않고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우리 집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데이비드,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단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당신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전통 건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무엇보다 한국의 온돌이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난방 방식을 지켜왔다는 게 인상적일 거예요. 퀘벡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일주일이 마치 꿈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장인어른께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로버트, 저희가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제가 말을 꺼내자 장인어른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온돌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뭐라고? 또 동양의 난방 시스템 이야기니?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수십 번이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로버트,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에요. 마치 우리 집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인어른은 손을 저으셨어요. 안 돼. 이 집은 우리 선조들이 지은 거야.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담긴 곳이라고. 동양의 방식을 도입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제시카가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아빠, 제가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푹 잤어요.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었죠. 엄마의 관절염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게다가 습기 때문에 집이 상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이 도면 좀 봐주세요. 저는 수혁이가 준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건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예요. 세계적인 건축물이죠. 여기도 처음에는 온돌 도입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실내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답니다. 장인어른은 도면을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현대 건물이잖아. 우리 집은 달라. 그때였어요. 마침 지나가시던 장모님이 기침 소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장인어른의 축농증. 차가운 바닥 때문에 뼈마다 쑤시다고 하시던 장모님의 관절염. 데이비드, 장모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우리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 건강도 그렇고.
장인어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 문득 지하실로 향하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래된 지하실의 벽면을 살펴보시던 장인어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벽면, 부식이 시작된 목재들. 수십 년간 이 집을 관리해오신 장인어른은 이미 이 문제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대로 두면 집이 버티질 못할 거야. 장인어른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데이비드 온돌은 습기 관리에도 탁월하다고 해요.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수백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래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좋아서 난방비도 크게 절약할 수 있고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렴.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자마자 저는 수혁이에게 연락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죠. 다행이다, 데이비드. 내가 직접 퀘벡으로 갈게. 현장을 봐야 정확한 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일주일 후 수혁이가 퀘벡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난방 전문가들과 함께였어요.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어르신, 큰 걱정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온돌 시스템이 이 집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지하실의 습기 문제만 해결해도 집의 수명이 훨씬 늘어날 테니까요. 수혁이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장인어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이 공사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에 크게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웃들의 반대였습니다. 미쳤나? 400년 된 프랑스 전통 가옥에 동양의 난방을 넣는다고? 로버트, 당신이 그동안 지켜온 가치는 어디 갔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이렇게 훼손되도록 놔둘 순 없어. 동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퀘벡 역사보존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피에르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셨죠. 그때 수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에르 씨, 혹시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 아세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죠. 거기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답니다. 게다가 수혁이는 태블릿을 꺼내 유럽의 여러 역사 건축물들의 온돌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온돌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양의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역사 건물들이 보존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 전시실도 온돌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수혁이의 차분한 설명에 피에르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특히 프랑스의 사례를 들으니 더욱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정말입니까? 루브르에서도 사용한다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기존 난방 방식보다 30% 이상 에너지가 절약되거든요. 게다가 습도 관리도 탁월해서 오래된 목재나 석재의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수혁이가 한국에서 데려온 전문가들과 우리 건축사무소 기술자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어요. 장인어른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지켜보시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한 작업 방식이었어요. 오래된 목재와 석재를 다루는 솜씨가 마치 장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해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자네 친구 말이 맞았어. 어느 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야. 마치 우리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 한 달 후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화는 장인어른의 건강이었어요. 아침마다 들리던 기침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2주가 지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실내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호흡기가 한결 편안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절뚝거리며 걸으시던 모습이 사라졌죠. 요즘은 매일 아침 거실에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가끔은 장인어른과 함께 정원 산책도 하신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시카에게 찾아왔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온돌방에서 푹 자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에 깨서 뒤척이는 일도 없어졌고 아침이면 편안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죠. 온돌 도입 후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셨죠. 이게 다 온돌 덕분이야. 내가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추워서 각자의 방에 숨어 있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따뜻한 바닥에 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거든요. 장인어른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이 집을 지키고 보존해왔는지, 퀘벡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던 날의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이제 보니 전통을 지킨다는 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였구나. 우리 집의 변화는 이웃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피에르 씨도 이제는 매주 우리 집에 들러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가십니다. 난방비도 이렇게 절약되다니. 놀랍군. 피에르 씨는 저희 집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게다가 집이 이렇게 건강해질 줄이야. 실제로 지하실의 습기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고 곰팡이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오래된 목재와 석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얼마 전 수혁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집 사례가 알려지면서 퀘벡의 다른 역사적 건물들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몬트리올에서 역사 건축물 보존 협회 관계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전통 건물에 온돌을 적용한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놀랍습니다. 건물의 역사적 가치는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인 편안함을 더할 수 있다니. 장인어른은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 집을 소개하십니다. 때로는 수혁이에게 배운 전문적인 설명까지 덧붙이시면서요. 보시다시피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이죠.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시카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온돌방에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축복이었죠. 한국의 온돌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넘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 생명이라는 선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곧 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우리 아이의 첫걸음마 소리가 들리겠죠.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